안녕하십니까. 네, 방임신협의 박상민 과장입니다. 아무튼 이 멀리 여시까지 오셨는데 오늘 좀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또 이런 어려운 자리 만들어주신 저희 지역본부 본부장님과 강력팀장님, 이런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2005년도에 지금은 이제 없어진 무등신협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2007년도에 저희가 방임신협과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부터 방임신협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제 공제와 관련된 활동은 제가 2017년도에 챌린저 활동 1년 동안 잠깐 했었는데, 뭐 그때 인연이 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 신협공제 마스터스 4년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지금 방임신협 봉선 중앙로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지난달에 저희 뭐 이선재 회장님이나 또 우리 유재영 지역장님, 그리고 방금 또 강의를 해주신 우리 또 이종현 지역장님께서 뭐 저보다 훨씬 더 공제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고 또 노하우도 많으신 분들이라서 기존 이런 노하우들이 저는 이제 사실 뭐 여신 업무를 하다가 이제 여신에 대한 담보물에 대한 화재 공제라든가 또 그 밖에 이제 그냥 친분 관계, 인과관계로 인한 공제를 해서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데, 전에 강의하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뭐 지역장님들께서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셔가지고 그런 노하우를 활용하시면 뭐 제 강의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이제 특별히 전해드릴 노하우가 없어서 어떤 강의를 해야 좀 우리 여기 파트너스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임수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난번에 그 차미영 주인님께서 뭐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쪽으로 강의를 한번 해주면 어쩌냐 이제 전화가 와서, 어차피 준비된 게 없어서 하겠다고 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공제상품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75%는 다 놓고 있는 보험이라서 실질적으로 뭐 전해드릴 노하우나 이런 게 없고, 또 제가 우리 뭐 부문교육 하는 박진상 강사님이나 또 영업지원팀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좀 자료 같은 걸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 상품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실손보험이 지금 2021년 7월 달부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전달해드리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하고 제가 이 부분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실손보험은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이고, 뭐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데, 이 보험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보도자료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간단히 설명된 동영상을 보고 제가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외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필요 없는 과잉질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급여 진료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도록 제도가 개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경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국내 가입자는 단체보험 등을 포함해 지난해 기준 4,800만 명. 지난 1999년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이외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하는 구조와 4%도 안 되는 일부 가입자가 지급보험료의 절반을 가져가는 점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을 개편합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상품 가입 사업에서도 보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이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을 도입하여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보장하는 주계약에서 비급여를 떼서 특약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5단계로 적용되는데, 비급여 지급보험금 100만 원 이상의 3등급부터 할증이 적용되고, 그 금액을 지급보험금이 없었던 1등급에 대한 할인 재원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다만 할인 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부터 적용됩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고, 보장 한도는 현행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입원 5천만 원, 통원 5,400만 원에서 입통원 합산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가계부담금과 통화 공제 금액이 높아집니다. 금융위는 가계부담금과 통화 공제 금액 인상이 효과로 보험료가 2017년 새로 출시된 실손보험보다 약 10%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특정 질환을 신속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신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됩니다. 금융위는 기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신상품 출시 전까지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영은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요. 이제 올 4월 달에 표준안이 개정이 되면 아마 7월 달부터는 보험 상품이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동영상이 되는데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잘 알려주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 마저 보시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닷컴입니다. 오늘은요, 올 7월에 도입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급별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좋아지는 점과 나빠지는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재 판매 중인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 부분은 통합해서 보장되고요. 비급여 3개 특약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진료 항목을 주계약으로,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담률도 달라지는데요. 기존 급여 항목은 10에서 20%를 공제하고 비급여는 20%, 3개 특약이 안에 30%를 공제했었는데요. 이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변경한다고 하니까요. 자기 부담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네요. 통원에서 공제되는 부분도 달라집니다. 병원에 따라서 만원에서 최대 2만원, 처방 소재 약값에서 8,000원이 공제되던 부분이 급여는 1, 2만원, 비급여는 최소 3만원을 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가입 주기도 달라지는데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크게 줄어들었네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요,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차등제를 미적용하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실손보험은 차등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부분은 차등제를 미적용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할인이나 할증으로 차등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면요, 보험금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가입자는 최대 7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를 많이 하는 가입자는요, 4배까지 할증이 붙을 수도 있고요. 실비 가입자의 93% 정도가 평균 보험금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보험금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가 많은 소비자에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환할 때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지금 아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월부터 저희 실손보험에 대한 표준안이 개정이 돼서 지금 7월 달부터 실행 예정인데, 가장 크게 변하는 3가지 부분을 보면 지금 실손의료비 보험, 이제 보험료 인하인데요. 지금 저희가 실손보험을 크게 이제 4단계로 나누면 2009년 이전에 출시했던 실손보험이 1세대 실손보험으로서 100%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00% 보장해주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100% 실손보험이고, 그 다음에 2009년 이후에는 이제 표준화된 전 보험사가 이제 표준된 표준약관에 의해서 보장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다 표준화가 돼 있고요. 약관의 사업비 차이로 인해서 공제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는 표준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2017년부터는 이제 착한 실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신협에도 현재 팔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차이를 보면 이제 40대 남성 기준으로 저희가 여기 표준화 전 2009년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36,700원의 보험료가 나왔다 하면 표준화 이후에는 27,000원, 그 다음에 현재 실손이 12,000원인데 이제 저희가 개정되게 될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원 정도 보험료 인하가 돼서 예전 2009년도에 비하면 약 70% 정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 실손에 의해서는 한 50%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실손에 의해서는 약 10%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료를 인하 받으시는 분들은 보험금 청구가 안 되신 분들 기준으로 지금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아까 표준화 단계에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자기 부담금과 아까 보셨던 통공제 금액, 이 금액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 조금 올라가고 통공제 금액,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 자체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떤 1세대 실손이 좋다, 4세대 실손이 좋다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 본인들의 이제 사정에 맞춰서 병원 진료가 좀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세대 실손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나는 병원을 거의 안 간다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 싼 4세대 실손이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달라지는 부분은 현행 실손보험은 저희가 병원을 가서 이제 진료를 받을 때 실손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병원에서 물어봐서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치료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과잉 진료를 하는 그런 행태가 많은데, 이제 이 변경된 보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청구를 하시게 되면 할증 구간이 붙어서 자동차 보험 같이 이제 그분들은 할증이 붙는 거고요.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는 분들은 이분들이 낸 할증 보험료로 인해서 인하를 받는 이런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1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평균 지급 보험료 대비 300% 미만의 그냥 청구자들은 동결되는 이제 이런 등급제로 해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 3세대까지 실손보험은 내가 그 보험금 청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협에 저랑 제 와이프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놓고 있는데 한번 봐봤어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가입을 해서 뭐 지금 그때는 돈 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한 105% 정도 인상이 돼서 한 2만 원이 조금 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3년도에 실손보험을 넣어서 그때는 뭐 9천 얼마였는데 지금은 약 53%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행 보험은 내가 병원을 안 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청구하는 금액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손해 금액을 일반 보험자들이 감당하는 구조고요. 이 구조 자체는 이제 이런 비급여 항목을 많이 청구하신 분들은 할증이 붙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셔야 되고, 갱신 구간에. 그 다음에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해년마다 할인을 해주고, 적정한 금액을 유지하는 분들은 동결을 해주는 자동차 보험 같은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비중이 약 1.8%밖에 안 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실손보험을 놓고도 이렇게 수령을 안 하는 그런 단계라서 이런 걸 이제 표준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정을 하는 건데, 현재 뭐 실손보험 작년 기준으로 손해율이 약 13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현재는 취급하지 않는 보험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만큼 손해율이 높은 보험이라서 정부에서 이제 개정을 하는 이유는 그 보험이 그만큼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어떤 조합원들한테, 저희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 다가갈 때는 이제 이런 타겟층을 잘 찾아야겠죠. 저희가 이렇게 거의 뭐 87%, 88% 정도 되는 비중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데도 보험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대부분 뭐 60대 이상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실손보험을 보면 예전에 넣으셨던 분들도 뭐 10만 원 이상 대부분 넣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서 뭐 병원 이용을 많이 안 하시고 보험료를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 그런 분들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싸지고요. 뭐 적절하게 이것저것 도수치료도 받고 뭐 MRI도 받고 잘 타먹는 분들은 그 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고, 그래서 어떤 딱 4세대 실손이 좋다, 그 다음에 기존 실손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설계를 해주시면 되고, 뭐 병에는 장사가 없듯이 뭐 건강할 수만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플 때를 대비해서 그런 보험을 넣어놓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은 과거 실손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부 과잉 진료자들의 이런 할증 금액이 이제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가게끔 지금 개정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파서 뭐 암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고령자들, 이런 의학 취약계층 분들은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뭐 할증이 되냐, 이런 분들은 그 할증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장 변경 주기가 5년으로 짧아진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15년이었는데 이제 15년 이 변경 주기가 짧아지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15년간에 우리가 이렇게 의료 제도가 변경이 된다거나 어떤 의료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 기존에는 15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이 지나서 5년 뒤에 새로운 의료 환경으로 이걸 변경된 의료 환경으로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보장된 그런 필요한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속하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보장 내용 변경에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런 보장 내용으로 변경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환경이나 어떤 의료 제도에 따른 변화를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손의 장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놨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손을 저희가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마 저희 신협도 이건 표준약관이기 때문에 7월 달부터는 신상품이 발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조합원 대상이라든가 찾아보시면 이런 실손보험을 또 조합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75% 국민이 놓고 있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런 시장이 우리가 타켓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작다는 건데, 이렇게 변경 주기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옮겨 타시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 실손보험은 누구나 넣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어느 정도 먹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제 이건 저희 3세대 실손인데요. 저희 신협에서 현재 팔고 있는 실손보험, 이제 이것도 저희가 개정안이 4월 달에 개정안이 발표가 되고 7월 달부터는 상품이 또 바뀔 건데, 현재 팔고 있는 실손보험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으로서 우리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의 80%에서 90%까지 지금을 보장을 받는 공제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과 비급여 특약 3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뭐 아시다시피 질병 상해, 이런 입원 또는 통원에 대한 진료 치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특약으로는 우리가 요즘 뭐 도수치료라든가 체충격파, 증식치료, 그 다음에 또 비급여되는 어떤 주사제, 그리고 이제 MRI나 MRA 같은 이런 자기공명 영상 진단, 이런 부분을 특약으로 가입을 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협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 수급권자에게는 공제료를 5%를 할인을 해주고, 또 무사고 판정 기간 동안에 공제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료의 10%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협공제 갱신 기간은 1년 만기로서 1년 만기 갱신형 지금 공제고요. 갱신 시에 이제 공제 나이 증가나 뭐 의료 수가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공제료가 해년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험료를 청구하진 않아든 갱신되는 보험료고, 3세대 실손은 그 보험료 인상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1세대, 2세대 보험료 그 증가율은 굉장히 많이 높인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4세대 실손으로 많이 옮겨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합원한 접근할 때 판매 전략으로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분들은 다들 뭐 이제 시니어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주니어도 보니까는 저희 뭐 팀원만 봐도 저보다 훨씬 더 공제를 잘 하시고 뭐 공제 역량이 다 있으신 분들이라서 아마 우리 공제 상품 설명서에 나오는 이런 보장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히 보면 저희 지금 경제는 뭐 주계약이 질병 입원비하고 상해 입원비, 그래서 질병과 상해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는데,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나눠서 표준형은 80%까지, 그 다음에 선택형은 90%까지 이렇게 보장해 주는 주계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원치료비 역시 통원치료비도 질병과 상해 통원치료비로서 지금은 이제 그 보장 금액이 30만 원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외래 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형 선택형 항목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20만 원 한도 내로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방 조제비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한도로 현행 보험이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약인데요. 특약은 이렇게 도수치료, 뭐 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지금 현재 다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상품 설명서나 어떤 우리 그 세일즈북 같은 거를 참조하시면 될 텐데 이 부분도 이제 4월 달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신상품 신협 중앙에서 신상품 고입을 하면 아마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바뀔 내용이니까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준비했는데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뭐 샤를 드골이라는 전 프랑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어요. 공제를 하면서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2005년도에 신협에 입사를 해서 뭐 이제 처음에 입사했던 무등신협에서 계약직 기간을 뭐 1년 반 정도 거쳤고 방림신협에서도 계약직 기간을 1년 정도 거쳐가지고 우유곡절 끝에 뭐 정규직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됐는데 신협에 입사하는 순간 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더라고요. 우리가 공제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2학년 하는 공제 좀 더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는 제가 처음에 신협 입사해가지고 이제 긴 계약직 기간을 거치는데 계약직의 뭐 꿈은 정규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협에서 가장 지표로 삼는 실적이 공제 실적이 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협에 들어왔는데 뭐 이제 이렇게 내성적이고 숫기도 없고 해서 조합원들한테 공제 파는 거는 꿈도 못 꾸고 뭐 이제 부모님이나 지인들 도움 받아서 공제를 해서 1년 반 열심히 해서 계약직 기간이 끝나가지고 공제 목표를 달성했는데 또 이제 합병이 되면서 또 계약직이 되고 또 이런 시련이 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어차피 공제 목표는 100% 해놔야지 나에게 또 좋은 기회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든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정규직이 돼야 된다는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신협에 입사를 해서 평생 직장에 다니고 싶다는 그런 꿈, 이런 목표로 해서 공제 실적을 그렇게 해왔고 2008년도에 이제 뭐 드디어 뭐 원하던 정규직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또 이제 성과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과평가에도 보면은 개인 실적은 항상 공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공제를 했는데 정규직이 되면 좀 덜 해도 되겠지 했는데 이제 후배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나의 성과를 받아야 되니까 또 이걸 해야 되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목표를 하다 보니까 뭐 우연한 기회에 챌린저도 해서 거기서 좋은 분들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스터즈까지 들어가서 또 마스터즈 들어가서 제가 새롭게 세운 목표는 저도 아까 이제 이종현 지역장님과 같이 어떤 아버지 직장에서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제 신협에서 뭐 배우자들 같이 보내주는 해외 동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도 가족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다. 또 우리 가족들이 저희끼리도 갈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직장 뭐 어떤 이런 인과관계로 인해서 가서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목표로 열심히 했는데 또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갈 수 있다는 그런 목표로 이렇게 한 해 한 해 하고 있거든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뭐 저보다도 훨씬 더 공제 능력이 출중하시고 다들 능력이 저보다는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보다 더 큰 꿈과 목표를 갖고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분들이 여기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꿈과 목표를 꼭 이루시는 우리 파트너스 팀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